금융정보분석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첫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지난해 특근법 시행으로 암호화폐 거래소가 FIU 규제 테두리에 포함되면서 이뤄진 첫 종합검사에 따른 제재 결과라 업계가 더욱 주목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P2A 게임 사업자가 발행한 암호화폐가 증권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를 두고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발행한 암호화폐가 증권성을 지닌다고 판단될 경우 자본시장법상 투자 중개업을 인가받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의 P2A 코인 거래는 금지될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암호화폐를 이용한 외국 환거래법 위반 금액이 1조 5,23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상반기 전체 외국 환거래법 위반 금액의 74.8%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빗이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에 재도전합니다. 이를 위해 코인빗은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부산광역시가 바이낸스와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바이낸스는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을 위한 기술과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FTX가 최대 주주인 알라메다 리서치와 벤처 투자 부문을 합병할 것이라는 블룸버그의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샘 뱅크먼 프라이드 FTX CEO는 블룸버그가 발언을 잘못 해석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8월 29일 월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다크웹과 SNS를 활용한 암호화폐로 대마를 사고 판 마약 거래범들이 경찰의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다크웹을 통한 암호화폐 거래는 흔적이 남지 않아서 추적이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지기 쉬운데요. 하지만 경찰은 전무수사팀이 편성돼 있는 만큼 충분히 추적 가능하고 검거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첫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지난해 특근법 시행으로 암호화폐 거래소가 FIU 규제 테두리에 포함되면서 이뤄진 첫 종합검사에 따른 제재 결과라 업계는 주목하고 있는데요. FIU는 사업자가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기관 경고를 누적할 경우에 영업 정지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재재심에서는 암호화폐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종합검사 결과를 토대로 법령 위반 행위를 파악하고 특근법상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할 예정인데요. 먼저 종합검사를 마친 코인원과 고팍스는 오는 30일에 재재심이 예정돼 있으며 이들은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소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FIU는 코인원과 고팍스, 업비트에 이어서 빗썸을 대상으로 종합검사에 착수할 예정인데 추석 연휴에 걸쳐서 현장을 점검하고 특근법에 따라 자금 세탁 방지 체계를 제대로 갖췄는지 살필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가 P2A 게임 사업자가 발행한 암호화폐가 증권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를 두고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위메이드가 발행한 암호화폐 위믹스가 사실상 증권에 해당해서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위배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가운데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위믹스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인데요.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위믹스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증권형 토큰의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와 연관된다며 이 부분의 논의도 진행 중인 상황인데 기준이 먼저 나와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위 돈을 버는 게임이라고 불리는 P2A 게임은 게임상에서 유저들이 거래하거나 획득한 재화를 블록체인과 연계해서 암호화폐로 환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만약 사업자가 발행한 암호화폐가 증권성을 지닌다고 판단될 경우 자본시장법상 투자 중개업을 인가받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의 P2A 코인 거래는 금지될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암호화폐를 이용한 외국 환거래법 위반 금액이 1조 5,23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관세청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4년간 암호화폐 이용 범죄 현황에 따르면 이는 상반기 전체 외국환거래법 위반 금액의 74.8%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암호화폐를 이용한 외환 범죄의 96%는 환치기로 이뤄졌습니다. 국내에서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환치기는 다른 국가에서의 거래보다 수익이 더 많이 나오면서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올해 상반기 암호화폐를 이용한 환치기 적발 건수는 지난해 5분의 1 수준인 2건에 불과했지만 적발 금액이 무려 1조 4,633억 원에 달했습니다. 실제로 2019년에서 2020년 200억 원대였던 건당 범죄 규모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713억 수준으로 급격히 늘었는데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암호화폐를 도구로 사용해서 은행을 통하지 않은 채 움직이고 또 수수료의 매매 차익까지 얹어 2번 돈을 챙기다 보니 규모가 커지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빗이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에 재도전합니다. 코인빗은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는데요. 현재 금융당국은 코인봇의 신고 접수 내용을 심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행법상 내국인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암호화폐 사업자로 신고를 마쳐야 하는데 또한 원화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원화마켓 운영을 위해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과 함께 시중은행을 통해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앞서 타 거래소들이 암호화폐 사업자 심사에 짧게는 한 달에서 수개월가량의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코인빗의 신고 수리 여부가 단기간에 확정되지는 않을 전망인데요. 이에 대해 코인빗은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를 접수한 사실은 맞다면서도 당국 심사가 진행 중인 만큼 상세한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부산광역시가 바이낸스와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또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바이낸스는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 설립을 위한 기술과 인프라를 지원하고 부산시는 바이낸스의 한국시장 진출을 위한 행정 지원 등에 협력할 계획인데요. 이와 함께 양측은 부산 지역 대학들과 연계해서 블록체인 특화 교육을 개설하고 부산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를 활용한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블록체인 컨퍼런스 및 규제 자유특구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등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또 관련 연구와 투자를 함께 해나갈 예정인데요. 실제로 부산시는 오는 10월 27일부터 3일간 열리는 블록체인 위크인 부산 2022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바이낸스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FTX가 최대 주주인 알라메다 리서치와 벤처 투자 부문을 합병할 것이라는 블룸버그의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블룸버그는 샘 트라부코의 사임으로 알라메다 리서치의 단독 CEO가 된 캐롤라인 앨리슨과의 인터뷰를 보도했는데요. 해당 인터뷰에서 캐롤라인 앨리슨은 알라메다 리서치와의 FTX의 일부 통합 논의 등에 대해서 발언을 했고 또 블룸버그는 이를 보도해서 헤드라인으로 뽑아 두 회사의 VC 부문을 합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샘 뱅크먼 프라이드 FTX CEO는 오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그는 최근 FTX 벤처스가 더 많은 벤처 사업에 투자하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알라메다가 덜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내 생각에는 발언을 잘못 해석한 것 같다며 FTX의 벤처 투자는 FTX 벤처스에 집중돼 있고 이는 알라메다 리서치의 벤처 투자와는 다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바네크가 제출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 결정 기한을 10월 10일로 재차 연기했습니다. 바네크의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난 6월 24일에 제출했는데요. 기존 마감일이었던 8월 27일에서 또 다시 한번 연기가 됐습니다. 이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 시장 상황도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다시 한풀 꺾이게 됐는데 자세한 비트코인 전망과 차트 분석은 정오에 방영되는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소통의 시간에 만나요. 안녕.